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 소식과 마음 공부 이야기 전하는 매거진 원입니다. 6월을 가리켜 흔히 싱그러운 계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끝을 향해 가는 6월, 여러분의 마음에도 싱그러운 기운이 가득 채워졌는지 궁금합니다. 원기 106년 6월 넷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5일부터 서울교구가 한 달간 진행한 하루 1분 자녀 기도가 지난 6월 13일 은혜롭게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가족 교화 콘텐츠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의 선택이란 주제로 진행된 하루 1분 자녀 기도는 서울교구 제가단체 봉공회, 여성회, 청운회 회원들의 목소리로 기도문이 전달됐습니다. 5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매일 아침 7시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하루 1분 자녀 기도는 가정의 달에 놀이문화만 풍성했던 기존 교화 체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신앙체험 콘텐츠가 제공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습니다. 특히 제가단체 회원들이 직접 기도문을 낭독해 제가 출가가 함께하는 활불 공동체 구현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번 하루 1분 자녀 기도는 지난 4월 대각개교절을 맞아 매일 한 줄 동행기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였기 때문에 교화 현장에 기도 바람을 불리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오랜 시간 함께하는 가족들이 기도 문화로 신앙생활을 다지고 공부심을 키워 가족 교화의 촉매제 역할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또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교도는 가족 단톡방을 운영해 공유하기, 우리 자녀 하루에 하나씩 자랑거리 올리기 이벤트 운영하기, 자녀 기도 감상담 나누기 등 서울교구 우정화 교무가 제안한 기도문 영상 활용법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하루 1분 자녀 기도를 통한 가족 교화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이번 서울교구 하루 1분 자녀 기도에 동행한 많은 가정 그리고 자녀들의 앞날에 더욱 환한 빛이 밝혀지길 염원합니다. 전북교구 청교협에서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천지은혜 보훈하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해줘 지구라는 주제로 교법 실천 챌린지2를 진행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산림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또한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대규모 산불과 가뭄 등 우리는 지금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기후위기를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교구 청교협에서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천지님의 은혜에 보훈하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해줘 지구라는 주제로 교법 실천 챌린지2를 진행했습니다.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 이어진 이번 챌린지는 전북교구 어린이, 학생, 청년 등 약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천지님의 은혜 발견하기, 불 끄고 명상하기, 아름다운 환경 사진 찍기, 음식 남기지 않기, 천지은 삼행시 짓기 등 2주간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미션에 도전하고 미션 완료 시 체크표에 동그라미를 그린 후 인증사진을 올리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지구는 무분별한 개발과 인간의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심각한 기후위기를 초래했는데요. 이번 챌린지를 통해 생활 속에서 교법을 실천하며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은님의 무한한 은혜를 발견하고 나, 가족, 이웃, 세상을 위해 생명과 상생,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여 기후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19일에 시작된 경남교구 마음공부대학 14번째 학기가 6월 4일 종강했습니다. 12주의 긴 여정을 마치며 마음공부대학 55명의 신청인 중
46명이 수료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경남교구 마음공부대학 14번째 학기는 46명의 수료자 중 무려 30여 명이 경남교구 인근이 아닌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의 신청자인 점에 주목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음공부대학 운영이 어려웠던 초기의 단점이 오히려 온라인 활동으로 전환되면서 장점으로 작용된 건데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함께한 이번 학기는 다른 학기와 동일하게 정전 강의 60분, 단별 문답 감정 90분으로 진행됐습니다. 4일 저녁 열린 종강에서는 한 학기 동안 공부해온 소감을 가감없이 진솔하게 나눴는데요. 이후 오프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때 참가가 어려워질 것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천주교 신자인 엄미련 씨는 사람 관계에 서툴고 두려웠는데 이번 학기를 마치면서 상대를 알고 나를 알게 돼 관계가 많이 원만해졌으며 경계 때마다 일어나는 마음을 보게 하는 이 공부가 참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경열 경남교구장은 오늘 소감 발표를 들으니 지도인들이 많이 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단원들도 모두 지도인이 되겠다는 서원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서로 비춰주고 나눠주고 품어주는 경남교구 마음공부대학과 함께 공부하다 보면 마음의 자유와 행복의 꽃이 활짝 필 것이다라고 축원했습니다. 전라북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외부 활동 제한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전라북도 청소년 랜섬 상담 축제를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전라북도 청소년 랜선 상담 축제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 상담을 주제로 한 오프라인 축제였으나 작년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대면 화상 상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키트, 일상 속 심리학에 대해 배우는 심리교육, 축제를 다채롭게 즐기기 위한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됐습니다. 먼저 화상 상담은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카드 및 도구, 미술 및 놀이, 현실 치료, 해결 중심 상담 등 다양한 전문 상담 기법을 통해 1대1 화상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인 힐링 키트는 향수 만들기, 선캐쳐 만들기, 무드 등 만들기와 플루이드 아트 체험, 보석 십자수 키트 등 개인형 키트, 그리고 쿠키 만들기와 네온 사인 만들기 등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아리형 키트를 각 가정에 택배로 발송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리교육에서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춤 그림 검사와 색채 심리학 관련 강의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는데요. 소개된 교육 영상을 바탕으로 한 골든벨 퀴즈도 재미를 더했습니다. 이외에도 나도 상담사라는 코너를 통해 또래 친구들의 고민 영상에 선풀을 달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 댓글을 달아주는 이벤트도 진행됐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새로운 시도의 상담 축제가 신선하고 흥미로웠다라고 감상담을 전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온라인 축제를 운영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전라북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상담 지원을 비롯해 위기 청소년들의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원불교 3동 청소년의 전북지회에서 운영 중입니다. 서울교구 가락교당이 자신의 삶을 바꾸는 신앙 수행 실천담을 주제로 6월 13일 교리 실천 강연 대회를 열어 정기 상시 훈련을 통해 얻은 교리 실천담을 공유했습니다. 가락교당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대면, 비대면을 병행해 교리 실천 강연 대회를 진행했는데요.
온라인 참여자까지 총 100여 명이 출석했습니다. 이번 교리 실천 강연 대회에는 5명의 교도가 강단에 올랐습니다. 먼저 박광철 교도는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믿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후천 개벽 시대의 주세불이란 확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배 교도는 아침 5시부터 원음방송 좌선 중계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함으로써 온종일 일원의 법음 속에서 행복한 일상을 보낸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부가 매일 정진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박은철 교도는 기도 후 내 안의 부처와 남편 부처를 공경하고 모시는 마음으로 맞절을 한다면서 서로 공경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한다고 실천담을 공유했습니다. 훌륭한 삶을 사는 어머니, 작은 어머니, 장모님의 신앙 수행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는 장준태 교도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질수록 몸과 입, 마음으로 짓는 업을 줄이기 위해 유념 공부를 하게 된다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사은님 감사합니다라고 심고를 올리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발표자이자 대상의 영예를 아는 고길천 교도는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버스 운전사를 선택했는데 무시선, 무처선 공부를 표준 삼아 버스가 곧 달리는 법당이란 마음으로 운행을 하니 일상 수행의 요법이 그 안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버스 운전을 하면서 늘 하심을 챙기고자 노력한다며 앞으로도 무시선 공부로 관념에 치우치지 않는 참된 공부인이 되겠다고 대상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가락교당 송정심 주인교무는 한 분 한 분의 귀한 실천담이 참으로 장하고 감동이라며 오늘 소중한 시간을 통해 모두가 더욱 분발해 교당의 교화 목표인 속 깊은 마음 공부로 함께 상생의 선현지, 법연지가 되는 교당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코로나19는 일상뿐 아니라 우리들 몸과 마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마음 공부 모델과 마음 공부의 사회적 실천을 위한 논의의 장을 열어 뜨거운 관심을 받은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에서 개최한 제31회 마음인문학 국내 학술대회입니다. 오늘 매거진원 초대석에서는 이 행사를 주관한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소장인 장진수 교무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원음방송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소장을 맡고 있는 장진수 교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31회 마음인문학 국내 학술대회가 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직접 말씀 듣고 싶어서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마음인문학 어떤 학문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일단 마음인문학은 이제 마음에 대한 융합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를 하는 종합적인 학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음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논의들을 서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요. 거기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은 이 일상과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프로그래머하고 컨텐츠화 시킬 건지에 대한 연구들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마음에 대한 통합과 활용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연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에서는 이렇게 또 시대에 맞는 마음 공부에 대한 학술대회를 계속해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또 시작하게 됐는지 기획 의도나 동기가 또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마음문학
이 연구를 1기를 좀 마무리하고 이제 2기 사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해서 10년 1기 사업을 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토대를 닦는 연구들을 좀 진행해 왔었고요. 2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마음 공부를 일상하고 사회화하는 데 좀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노인들을 한번 정리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마음 공부 모델을 좀 더 정선하고 정교화하는 작업, 그다음에 마음 공부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좀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가는 과정들이 지금 저희 연구에 필요한 단계고, 그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학술 대회를 이번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또 깊은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학술 대회인데요. 이번에 또 개인별로 영상을 또 추가적으로 업로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학술 대회 외에도 이제 소규모 연구 세미나 등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부 내용들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함께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어, 그 내용들을 좀 더 그 편집을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좀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이번 학술대회 내용들도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또 아쉬워했던 분들께서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 조금 더 간편하게 또 영상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음인문학 국내 학술대회에 대한 이야기 제대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깊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술대회가 크게 1부와 2부로 진행이 되었죠. 어떤 또 발표들이 있었나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좀 주안점을 뒀습니다. 한 틀은 이제 마음 공부 일상화지만, 첫 번째에서는 이 마음 공부 모델을 어떻게 하면 정교화시킬 건가 하는 작업이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실제로 마음 공부 프로그램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기조 강연해 주셨던 이제 안관수 이제 원광대 사범대학 학장님이시고요, 교육학과 교수님이신데, 이 안관수 교수님께서 이제 그동안 고민하셨던 마음 그램을 어떻게 인성교육에 적용할 것인가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생활 속 마음 공부의 조건과 모델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경 교수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마음 공부의 어떤 생활화, 또 생활 속의 마음 공부화, 이런 것들을 생활의 마음 공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음 공부 모델을 다양하게 이제 일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김은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어떻게 마음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을까? 영심법 마음 공부 모형 제안이라는 주제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마음도사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핵심 프로그램을 지금 책임을 맡아서 구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마음의 이해와 또 마음의 어떤 이제 작용, 수동적인 마음의 작용이죠. 그것에서 우리 어떻게 우리의 느낌, 생각, 감정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실제 일상에서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뤄서 12회 기의 프로그램을 지금 새롭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가 있었고요. 또 이제 일상 속 육아 마음 공부 모델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박성호 교수가 발표가 있었는데, 이 내용은 육아의 어떤 심성 통정설과 같은 그 모델을 어떻게 하면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에 대한 어떤 심성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발현될 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일어나는 마음이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한 세밀한 설명을 좀 다뤘고요. 그때그때 동과 정의, 흔히 말하는 미발과 기발, 이런 마음이 발하기 전과 발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히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저희 연구 교수님 중에 오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똥막대기 마음공부 뉴스레터 프로그램 원리와 구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했는데, 실제로 똥막대기 마음공부라는 주제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기 그
과정생들을 교육을 했고 이후에 이제 2기 과정을 진행 중인데 그 1기 과정생들이 이제 진행했던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또 어떤 감상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다루는 내용으로 소개가 있었고요. 또 이제 조성원 교수는 일상적 마음 공부로서의 절명상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절하면 이제 낮춤에 대한 생각을 주로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절을 하고 나서 다시 일어나야만 되는 거잖아요. 낮춤과 세움이 함께 조화를 이뤄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사실 어쩌면 이제 우리의 마음 공부가 정과 동 이런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구성하고 설명하고요. 우리가 뭐 스쿼드를 많이 하는데 이제 마음의 스쿼드라는 이제 구제를 좀 달아서 이 별명상을 상당히 이제 세밀하게 발표도 하고 실제 바로 진짜 바로 오늘 저녁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적인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돌봄의 일상화를 통한 소진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이은수 교수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 이제 그 심리치료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 마음 돌봄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요즘은 이제 자기를 소진시키고 살아가잖아요. 어, 세상이 저희를 소진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고 소진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요즘 시대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자기를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일상에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학술대회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됐는데 마음 공부의 일상화를 위한 모델 정교화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상에서는 어떻게 마음 공부를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일생에서 처음 맞이하는 순간이라고 하잖아요. 뭐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많이 살아가지만 너무나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여기를 놓치어서는 사실 삶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마음 공부 일상화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여기에서 마음을 챙기고 또 적극적으로 자기가 어떤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활용해 나아가는 공부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공부도 바로 이 현재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는 공부에 핵심을 두고 있고 거기에 이제 머무르지만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환경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데 수동적으로 영향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세상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마음혁명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뛰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을 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인문학 연구를 좀 쭉 해오시면서 뭐 좋은 점들도 많고 발전되는 것들도 많지만 아무래도 또 아쉬웠던 점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개선되면 좋겠다 하신 점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으셨나요? 사실 아침이라는 것은 이제 항상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이제 다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저희의 이제 역량이 한계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획했던 거에 비해서 저희가 뭐 연구 활동, 또 사회적 확산 활동, 또 그거를 정착시켜 나가는 토착 활동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계획보다 좀 더디 가는 것 이런 점이 좀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동서양의 마음 담론을 사실은 이게 하나로 통합한다는 게 굉장히 이상적이고 실제로 용어 하나도 서로가 쉽게 동의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들의 어떤 여러 가지 기간이 사실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논의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거를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 수행하고 명상을 하고 마음을 해본 분들이지만 그것들을 또 이론과 실제를 적용시키는 점에서는 또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요즘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해내는 작업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노력들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아쉬움을 남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런 점들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또 이번 학술대회와 같은 연구들이 계속해서 또 지속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통합적인 연구의 한계를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건 한계라는 것은 나가야 되는 과제라는 점에서의 한계고 여전히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동양의 전통과 어떤 서양의 어떤 방법론이 잘 조화된 본성과 현상을 아울러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와 함께 어떤 실천적 영향까지도 염두에 두는 아주 이상적인 계획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노력들은 이제 저희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기 사업에서는 마음 공부의 어떤 정선과 프로그램, 콘텐츠의 어떤 정교화 작업, 이런 작업들이 이제 정교화 및 정선하는 작업들이 2차적으로 좀 이루어지고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마음 지도사의 어떤 특히 이제 양성 과정을 좀 더 세밀화하고 다듬어가는 과정이 같이 맞물려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마음 지도사들을 양성하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제 마음 교육방 또 가능하다면 이제 마음 학교를 지역에 이제 개설해서 지역의 이분들이 마음 인문학의 연구 성과를 마음 공부의 사회화 어떤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또 마음 지도사들이 함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산적인 활동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마음공부 플랫폼 구축까지. 그래서 길게는 이제 한 7년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마음공부 공동체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이전 사업보다는 어떤 일상화시키고 사회화시키고 시켜 나가는데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학술 대회인데요. 참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무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또 세미나를 마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저희 학술대 전체 그 종합 토론에 있어서 그 동정수 온불교 정책연구소장님께서 와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어, 국가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특정 어떤 한계를 좀 의식하지 않고 그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음 공부를 적용시키는가를 좀 더 총점을 두고 진행해 왔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마음 공부, 사실 마음 공부라는 게 동양 전통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마음 공부가 근대화 이후에 근대기 이후에 어, 일상에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원불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활동면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의 사회화시키는 데 있어서 원불교의 어떤 이론적 배경과 활동의 어떤 를 저희들이 이제 항상 염두에 두고 그걸 어떻게 사회적으로 더 일반 사람들이 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온불교 정책연구소를 총괄하고 있는 김동수 연구 소장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종합 토론을 진행했었고요. 종합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마음 공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그 순수한 어떤 초심 같은 거죠. 저희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을 때 첫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마음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다분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그 이론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이고 다른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각자 이론을 세우고 전달하는 데 많이 초점을 두고
또 그것을 이제 서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이론적인 어떤 연구가 실천적인 연구, 이제 가깝게는 자기 자신의 변화부터 이루어져야겠죠. 그다음에 연구소 내 구성원에서도 구성원들 간에도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이 더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 만나고 있는 현장에 계신 분들과도 적극적인 소통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더 진정성 있는 만남, 진정성 있는 변화의 노력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마침 이제 2기 사업이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그런 종합 토론을 할 수 있게 된 점은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잃지 않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 공부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막연하고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오늘 교무님과 말씀 나눠보니까 조금 더 어떻게 또 실천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또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장진수 교무님과 함께한 매거진원 초대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불교 문화예술 발전과 미디어 분야에서 교단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를 시상하는 원불교 문화대상이 진행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원불교 문화대상은 문화예술, 미디어, 공로상 부문으로 진행되며 접수 기간은 7월 19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교화훈련부에서는 원불교 교화 프로그램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연구 개발을 장려하고 창의적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화의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원불교 교화 프로그램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주제는 정기, 상시 훈련에 대한 모든 것이며 접수 기간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청년훈련 청년심야선방 시즌2가 7월 2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집중선, 선방 프로그램북을 통한 상시훈련 점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함께하는 청년심야선방 시즌2는 청년 세대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영광국제마음훈련원이 행복한 하루 명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행복한 하루 명상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굴림대 명상, 요가 명상, 편백숙 명상 등 다양한 명상을 하루 코스로 구성해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은혜심기 운동본부에서는 삼동윤리 정신의 바탕에 원불교 지구촌 백신 나눔 운동을 전개합니다. 지구촌 백신 나눔을 통해 평화 공동체가 이뤄지길 염원하며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3회 군종 UCC 영상 공모전이 시작됐습니다. 자살 예방과 전우회, 가족 사랑에 대한 군종 관련 영상을 비롯해 군종 활동과 관련된 재미와 감동이 있는 영상, 팬데믹 시대를 극복하는 슬기로운 병영 생활을 담은 영상 등을 3분 내외로 제작하면 됩니다. 장병 및 일반인 모두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 기간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참가 신청서는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키 작은 남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남자가 작은 키 때문에 콤플렉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키를 재면 남들보다 작지만 하늘에서부터 키를 재면 자신이 남들보다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은 우리도 힘에 부치고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이 생겨날지도 모르니까요. 매거진 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